거기 할아버지, 그렇게 느릿느릿 걸으면 곤란합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그냥 기웃거리세요? 죄송합니. 제가 순찰 중이라. 혹시 길 막았나요? 길을 막은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페스티벌 현장은 빠른 대처가 필요한 곳입니. 이 복잡한 곳에서 굼뜨게 움직이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시려고요? 네, 신경 쓰겠습니다. 말로만 그렇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중요한 행사장에는 적합하지 않으시네요. 조금 더 주의하겠습니다. 축제장을 둘러싼 인파 사이에서 회색 제복을 입은 노인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가슴 한쪽에 보안 요원이라는 파란색 명찰이 붙어 있었지만 그는 이제 막 들어선 축제의 열기와 시끄러운 음악 사이에서 주변을 조심스레 살피는 중이었다. 머리는 짧게 깎인 흰머리였고 숨소리가 약간 가쁘긴 했으나 자세는 곧았다. 그의 곁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이는 손자가 따라다니고 있었다. 아이는 눈이 반짝거리며 여기저기서 울리는 북소리와 전통 음악에 빠져 있었지만 동시에 할아버지를 기다리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할아버지, 여기 정말 사람 많아요. 우리 빨리 무대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 민수야. 근데 할아버지는 지금 일하는 중이니 조금만 같이 돌아다니면서 봐야겠구나. 거참, 이번에 새로 들어온 보안 아르바이트생이라더니 직업관도 불분명하시고 게다가 가족까지 데리고 왔다고? 아까부터 노인에게 불만을 터뜨리던 남자는 축제 운영본부의 보조 관리자처럼 보였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가슴에는 행사 스태프 명찰이 달려 있었고 굴욕감을 주는 듯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죄송합니 일정이 맞질 않아 손자를 잠시 맡아야 해서요. 하지만 주어진 순찰 구역은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광주 문화 페스티벌 현장입니. 수많은 관광객과 귀빈이 방문하시는 곳이니 허튼 실수나 느린 대처는 절대 용납되지 않습. 특히 연세가 있으셔서 건강이 염려되는데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남자는 노인의 얼굴을 한참 쳐다보더니 들릴 듯 말 듯 비웃는 어조로 중얼거렸다. 뭐, 실제로 얼마나 버틸지 보죠. 사고만 치지 말고 조용히 순찰하다가 가셨으면 합니다. 그때 옆을 지나가던 여성 스태프 두 명이 작은 소리로 수군댔다. 아니, 저기 저 노인 보안요원 봤어? 너무 나이 드신 분 아니야? 그러니까. 난 또 실수로 들어온 줄 알았어. 저런 분이 상황 터지면 대응이라도 제대로 하겠어. 속닥이는 소리에 민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할아버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괜찮다, 민수야. 그냥 우리가 잘하면 돼. 하지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배어 있었다. 그의 본부는 축제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었지만 이미 시선은 곱지 않았다. 젊은 스태프나 다른 경비원들까지도 어딘가에서 야유하듯 힐끗힐끗 쳐다봤다. 할아버지, 우리 그냥 집에 갈래요? 할아버지 힘드시면. 아니란다. 곧 큰 공연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몰릴 거야. 그때 무슨 일이 생기지 않게 우리가 자리를 잘 지켜야지. 노인은 손자에게 살짝 미소 지었다. 어느새 축제 무대 주변은 점점 더 많은 인파로 가득 차고 있었다. 전통 농악 공연과 케이팝 공연이 번갈아 열리는 광주 문화 페스티벌답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시야가 금세 빼곡해졌다. 자, 일단 안전선을 다시 확인합시다. 당신도 알아두세. 저기 무대 왼편에 임시 설치물이 많은데 안정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나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시겠어요? 쓸데없이 참견하지 말고 시키는 구역만 돌아다니시면 되는데. 스태프 남자는 아직도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노인은 자신의 순찰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듯 천천히 발을 옮기기 시작했다. 민수야, 혹시 지치면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해라. 사람 많은 데서 길 잃으면 안 되니까 꼭 손잡고 있자. 응,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주변에서는 작게나마 비웃는 소리가 뒤따라왔다. 저 연세에 무슨 경비를 본다고.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다행이겠다. 노인은 움츠러드는 기색 없이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어깨는 굳게 펴고 얼굴엔 온화하지만 단단한 표정이 떠올랐다. 남들은 알 리 없지만 그에게는 한때 수많은 병력을 지휘하던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예전엔 계급장이 빛났고 어느 전장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자신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행사장, 보안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간단한 명찰을 달고 있을 뿐. 사람들은 그의 과거도 그의 능력도 모른 채
오로지 나이든 보안 요원으로만 보고 있었다. 민수야, 오늘만큼은 어떤 소리를 들어도 괜찮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노인의 독백 같은 말이 미묘한 결심으로 들렸다. 아이는 그 말뜻을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저기 어르신, 왜 또 여기 계세요? 두어 시간이 지난 뒤 같은 스태프 남자가 짜증스러운 얼굴로 노인에게 다가왔다. 무대 옆에 안전 바리케이드가 흔들릴까 확인하던 참이었다. 안전 펜스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나 보고 있었습. 조금 덜렁대는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전문 기술 스태프한테 맡기라니까요. 괜히 건드렸다가 당신이 다치거나 장비가 손상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빨리 통로 순찰이나 돌아주시죠. 하지만 혹시 위험할 수 있어서요. 공연 직전이면 관객들이 몰리니까 여기 부딪히면 됐다니까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그냥 지시받은 구역에나 가 계세요. 오히려 갈등이 커질까봐 노인은 천천히 물러섰다. 할 말은 많았지만 이곳은 그의 명령 체계가 아니었다. 적어도 겉으로는 말없이 순응하는 게 현재로선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주변에서는 또 웅성거리며 스태프와 노인을 번갈아 쳐다봤다. 민수야, 괜찮다. 우리 한 바퀴만 더 둘러보자. 음, 할아버지, 그래도 좀 속상해 보여요. 사람은 다 자기 역할과 자리가 있는 거란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끝까지 해보는 거지. 노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늘 그래왔듯이. 그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행사를 주관하는 이들은 아마 상상도 못할 것이다. 이 차분한 태도의 노인이 옛날에는 아주 위험하고 극적인 상황들을 여러 번 겪어왔다는 사실을. 시간이 흐를수록 메인 무대 앞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인파가 몰려들었다. 젊은 가수들이 리허설을 마치고 곧 본 공연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축제 분위기는 극도로 달아올랐다. 그리고 노인의 직감에는 이처럼 다량의 인파가 한쪽으로 몰렸을 때 발생하는 위험이 아른거렸다. 앞쪽 펜스에 문제가 있다면 틀림없이 복잡해지겠지. 그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곁에 있던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할아버지, 왜요? 아니야, 그냥 할아버지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아서. 그러나 스태프 남자와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노인을 신뢰하지 않았다. 어떤 이는 대놓고 괜한 걱정만 늘어놓는다며 코웃음을 쳤고, 다른 이는 무슨 사고가 나면 그저 회방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수군거림까지 더했다.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곧 무대에서 K-팝 특별 공연이 시작될 예정이니 모두 환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대 MC의 호탕한 목소리에 사람들은 더 앞으로 몰려들었다. 빼곡하게 밀착된 관중. 후면 대형 스크린에 화려한 그래픽이 지나가고 사방에서 박수와 함성이 울려 퍼졌다. 이 정도 인원이 한꺼번에 앞으로 몰리면 분명 위험 부담이 커질 텐데. 노인이 중얼거리자 언젠가부터 그를 멀찍이서 지켜보던 여성 스태프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다. 어르신, 저도 조금 불안하긴 해요. 혹시 몰라서 저희가 안전 요원들을 전부 배치했는데도 인파가 너무 많아서. 방금 바리케이드는 확인해 보셨나요? 네, 그러긴 했는데 제대로 고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다행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밀림이 심해지면 무대 한쪽 구조물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으니 비상구를 확보하고 대기 요원에게 대기 지점을 재확인하게 해주세요. 아, 네. 근데 이런 조언을 드릴 입장도 아닌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아직 여기 분들은 내가 괜한 걱정을 한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래도 안전은 넘칠수록 좋으니 조용히라도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여성 스태프는 잠깐 망설이더니 결국 급히 무정의로 동료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공연이 시작되고 잠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다. 깜짝 게스트로 유명 아이돌 가수가 등장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수천 명의 인파가 무대 앞으로 우르르 몰려들었다. 한순간에 장내가 아수라장이 되었다. 깍! 밀지 마세요. 아, 너무 비좁아요. 우와, 저기 봐. 나 여기까지 왔어. 아, 발이 안 떨어져. 잠깐, 너무 앞으로 모이시면 안 됩니다. 뒤로 조금만 물러서 주세요. 우스갯소리처럼 무대 앞에 경고방송이 여러 차례 흘러나왔지만 이미 소용없었다.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자
무대 측면에 임시 설치물이 흔들거리기 시작했다. 저거 분명히 흔들린다. 노인은 위기감을 느꼈다. 이미 무대 왼편 바리케이드는 일부가 휘어들어가고 있었다. 어설프게 설치된 금속 지지대가 큰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삐걱대기 시작한 것이다. 만약 저것이 부서져서 무너지면 관객 수십 명이 우르르 넘어질 뿐만 아니라 2차, 3차 사고까지 이어질 게 뻔했다. 민수야, 뒤로 물러서. 여기 있어서는 안 돼. 그, 그럼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는 빨리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올 테니 저기 구석 쪽으로 가 있어. 저기 안전요원 아저씨한테 찾아가. 알겠지? 민수는 겁먹은 눈으로 할아버지를 쳐다봤다 하지만 노인의 목소리는 확고했고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시야를 재빨리 둘러본 뒤 무정이를 들어올렸다. 그러나 축제 측에서 그에게 준 무정이는 행사 책임자들의 채널과 달랐다. 그는 행사용 무전이 아닌 개인 휴대폰과 연결된 작은 송수신 장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 인파가 무대 왼편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임시 설치물의 균열 조짐이 보여요. 빨리 통제를. 하지만 이미 소란스러운 현장에선 그의 목소리가 묻혀버렸다. 무대도 계속 공연을 진행하고 있었다. 수많은 조명이 번쩍이고 스피커에서 쾅쾅 울리는 비트가 귀를 마비시켰다. 안 돼. 이러다가 정말 무너진다. 그는 순간 결단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최대한 큰 목소리로, 그리고 가장 설득력 있는 톤으로 외치기 시작했다. 마치 병사들을 집합시킬 때나 위기 상황에서 지휘할 때처럼. 모두 잠시 귀 기울여 주십시오. 현재 좌측 무대 구조가 위험한 상태입니. 왼편에 계신 분들은 신속히 뒤로 이동해 주세요. 다른 분들은 흩어지면서 길을 터주세요.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노인은 무대 앞 가장자리에 올라서 다시 크게 소리쳤다. 저기 지금 무대가 흔들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다칠 수 있습니다. 좌측 인파 뒤쪽으로 조금 물러나세요. 몇몇 사람이 노인의 절박한 외침을 들었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뭐야? 보안 아저씨가 웬 호들갑? 노인분이 왜 저러지? 그러나 무대 옆에 금속 지지대가 끽끽하는 음산한 소리를 내자 가까이 있던 몇 명이 본능적으로 피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덩달아 뒤를 돌아보며 상황을 인지했다. 진짜 무대 옆 지지대가 흔들리고 있어. 뒤로 빠져? 빨리! 그러나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앞쪽에 몰려 있어서 통로 확보가 쉽지 않았다. 적지 않은 관객들은 겁에 질려 비명만 지르고 있었다. 그때 노인은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금 모두에게 지시를 내렸다. 가운데 통로 쪽 사람은 양옆으로 흩어지세요. 뒤쪽 사람들은 한 번에 움직이지 말고 두 줄로 빠져나가세요. 밀지 말고 천천히 서로 붙잡고 이동하시라고요. 한편 무대 스피커는 여전히 노래와 소리로 가득 차 있었지만 노인의 육성은 그 현장에서 특유의 카리스마를 발휘했다 믿고 따라야 할 명확한 지휘자가 생기자 혼란스러운 인파는 조금씩 질서를 찾기 시작했다.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이 노인의 외침에 반응했다. 저기, 저쪽 남자분들, 뒤를 돌아보며 앞 사람들을 잡아주세요. 넘어지지 않게. 아이를 안고 계신 분은 왼편 통로로 나오세요. 자원봉사자는 저쪽 뒤로 가서 유아나 노약자부터 먼저 안내하세요. 이렇게 상황 지휘가 되자 오히려 혼란은 빠르게 잠잠해졌다. 조명 감독과 주변 스태프들이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음악을 잠깐 중단시켰다. 그리고 노인 옆으로 와서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태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여기 무대 세트가 당장 철거될 수도 있으니 빠르게 관객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노인이 다시 한번 차분하게 말하자 스태프와 자원봉사자들은 동시에 움직였다. 이제는 그의 말에 토달지 않았다. 축제 관계자들도 안간힘을 쓰며 최우선적으로 사람들을 대피시켰다. 금속 지지대 하나가 결국 끊어져 툭 떨어졌지만 인명피해 없이 주변 공간이 이미 확보된 상태였다. 잠시 후 비상장비를 든 사람들이 모여와 남은 구조물을 제거했고 관객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무대 밖으로 질서정연하게 빠져나갔다. 다행이다. 큰 사고는 막았어. 노인은 어느새 숨이 거칠어져 있었지만 안도감이 그의 눈에 서렸다. 한창 정신없이 관객들을 유도하던 스태프와 자원봉사자들도 이제야 노인을 다시 바라보고 있었다.
그중 누구도 그를 비웃지 않았다. 그 사이 아까 노인에게 비아냥거리던 남자 스태프가 헐레벌떡 달려와 다급히 물었다. 어, 어떻게 이런 상황을? 아니, 어르신, 괜찮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괜찮습. 다만 다른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할 겁니다. 어느새 운영본부 쪽에서도 무전이 쉴 새 없이 오갔다. 긴급 상황 발생, 좌측 무대 구조물 파손, 신속 대처 바람 하는 방송이 메인 스피커에서 울렸다. 하지만 이미 현장에서는 노인의 지휘로 대다수의 관객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마친 뒤였다. 잠시 뒤 무대 부근에서는 축제가 일시 중단되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안전점검을 위해 30분 정도 쉰다고 했다. 사람들은 당황했지만 대형 사고를 면했다는 사실에 오히려 감사해 하며 자리를 비우기 시작했다. 그 혼란이 잦아들 무렵 누군가 노인에게 다가왔다. 중년 여성으로 보이는 축제 기획팀장으로. 그녀는 평소 행사장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유명했다. 실례합니다, 혹시. 방금 이 사태를 진정시켜 주신 보안 요원이시죠? 아, 네. 저도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했을 뿐입니다.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 제가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 정말 고맙습니다. 그제야 노인은 작게 미소를 지었다. 상황이 커지기 전에 막아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 옆에서 남자 스태프가 머리를 극복 긁으며 물었다. 그런데 어르신, 혹시 이전에도 유사한 경험이 있으신 건가요? 저희가 예측 못한 부분을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보신 건지. 기획팀장은 어쩐지 낯이 익다는 듯 노인의 얼굴을 세세히 살폈다. 어딘가에서 한번 뵌 것 같기도 하고. 혹시 군 출신이신가요? 노인은 당황한 듯 쓸데없는 관심이라고 생각해 살짝 웃으며 말을 아꼈다. 옛날에는 조금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여성 스태프 중 하나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눈을 반짝였다. 잠깐만. 혹시 얼마 전에 기사에 난 분 아니세요? 어떤 육군 대령 출신 어르신이 특별한 사연으로. 여기 사진하고 좀 비슷한데. 에이, 설마요. 그분은 이미 오래전에 예편했다던데. 그리고 소식을 듣기로는 어딘가에서 조용히 지낸다고. 기획팀장이 곁눈질로 노인을 재차 살폈다. 혹시 맞으신가요? 아, 네. 옛날에 군에 좀 오래 있었습. 그리고 오래전 전역했고요. 지금은 그냥 이곳에서 소일 삼아 일하고 있습니다. 주변 스태프들이 하나둘 모이면서 왁자지껄 떠들기 시작했다. 진짜야? 그럼 혹시 육군 특수부대에서 근무하시던 분이라는 소문. 신문에 사진이 크게 났었다는데 광주 출신 전투 영궁이라느니 유공자로 표창도 받았다느니. 그러자 노인은 당황한 듯 손을 내저었다. 아님니 영웅이라고 할 건 없고 그냥 여러 상황에 대처할 일이 많았을 뿐이죠. 하지만 호기심은 이미 솟아올랐다. 스태프 몇 명은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고 이윽고 비슷한 사진 자료가 나타나자 하나같이 놀라움에 찬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 기사 좀 보세요. 예전에 특전사 대대장 하셨고 해외 파병까지 다녀오셨고 훈장도 여러 번 받으셨다고. 여기 사진 속 인물이랑 할아버지 생김새가 거의 똑같은데요. 네, 그래요, 이름도. 잠시만요. 기사에 따르면 최병호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성함이. 노인은 잠깐 난처해 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 제가 최병호입니다. 그러자 주위가 일순간 조용해졌다. 아까까지만 해도 노인을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던 사람들도 이내에 그의 과거를 알고 숙연해진 표정을 지었다. 몇몇은 당혹감에 시선을 떨구고 몇몇은 경외심마저 들어 보이는 눈빛이었다. 아니, 그런 분이 왜 여기서 단순 아르바이트 보안 요원으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스태프 남자가 다시 물었다. 자세가 어느새 한없이 공손해져 있었다. 그냥 나이가 많다 보니 가벼운 일을 하며 몸도 움직이고 싶었고 또 손자랑 같이 지낼 시간이 필요해서요. 현장 보안이라고 해도 걷고 확인하고 사람들과 조심스럽게 소통하는 일이니. 적성에도 맞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렇게 위험한 대형 페스티벌 몸이 힘드실 텐데. 노인은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미소 지었다. 나이를 먹었어도 배운 대로 몸이 반응해 줄 때가 있네요. 오늘 많은 분들 다치지 않아 정말 다행입니다. 순간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었다. 뭐야, 저분이 그렇게 대단한 군 경력을 갖고 계셨다고?
애초에 보안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무시했는데 대령 출신이라니. 이제 보니 아까 상황 대처가 장난이 아니었어. 군인 특유의 통솔력이랄까. 그리고 그 웅성거림들 중에는 처음부터 노인을 무시했던 스태프들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뻘쭘해진 얼굴로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어르신, 처음에 저희가 많이 실례를 했네요. 가장 먼저 고개를 숙인 건 노인을 비난하던 바로 그 남자 스태프였다, 솔직히. 처음에는 나이도 많으신데 제대로 못하시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나름 행사 안전에 민감해서 경력을 따지느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아님이 저 또한 현장에서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만 오늘은 상황이 상황인지라 바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남자 스태프는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다, 정말. 덕분에 큰일을 막았습. 제가 괜히 잔소리만 했네요. 죄송합니.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은 싱긋 웃었다. 사과하실 건 없어요. 현장에서 권위에 너무 치우치면 미리 대비하는 습관도 잃게 되거든요. 서로 다른 경험과 시각이 있어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기획팀장도 함께 고개를 숙였다. 저희가 미처 공연장 구조물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는데 어르신 지적 덕분에 그나마 대비가 됐어요. 시간이 조금만 늦었어도 큰 참사가 날 뻔했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유, 저는 단지 맡은 일을 했을 뿐입니. 아무쪼록 더 이상 다치는 분이 없었다니 다행입니. 아, 혹시 제 손자는 못 보셨나요? 아까 혼란 속에 제가 아이만은 안전하게 대피시키라고 했는데 어디로 보냈는지. 그러자 여성 스태프 한 명이 손을 번쩍 들었다. 아, 네. 그 아이 찾았어요. 자원봉사자분들이 행사장 뒤편 본부로 모셨고 지금 다치지 않았다고 함니 곧 이쪽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네요. 노인은 그제야 마음이 놓인 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잠시 뒤 민수가 달려오며 노인의 다리를 꼭 끌어안았다. 할아버지, 다쳤어요? 괜찮아요? 나 괜찮다, 민수야. 너야말로 어디 다치지 않았냐? 저 아저씨들이 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할아버지 없어도 걱정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강하니까. 아이의 목소리는 해맑았다. 그 말에 주변 스태프들이 함께 미소 지었다. 그렇죠. 강하시죠. 놀라운 지휘 능력이 있으신걸요. 한 스태프가 중얼거리자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왜 갑자기 다들 존경하는 눈빛으로 봐요? 민수의 솔직한 질문에 노인은 머쓱한 웃음을 지었다. 글쎄, 그냥 할아버지가 오늘 역할을 좀 잘했나 보지. 그때 뒤편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최병호 선생님. 제가 직접 행사 운영위원회 분들과 상의했는데 선생님 덕분에 이번 축제에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 운영진 측에서 감사패라도 드려야 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노인은 손살에 쳤다. 에이, 뭐 그런 것까지야. 제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래도 이건 마땅한 보답이죠. 저희가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지 아셔야 해요. 주변에 있던 스태프들이 일제히 동의했다. 기자들도 몰려들기 시작했고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졌다.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이 순식간에 노인에게 집중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사건이 일단락되자 궁금증도 커졌다. 왜 이런 대령 출신의 사람이 굳이 축제 보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손자를 데리고 다니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았다. 기획팀장이 조심스레 물었다. 정말 신뢰가 안 된다면 말씀 여쭙고 싶습. 왜 이런 일을 선택하신 건가요? 충분히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경력과 연세인데. 노인은 잠시 빙그레 웃었다. 그리고 손자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퇴역 후에 여러 길을 고민했지요. 몇몇 기업들이 보안 자문 같은 자리를 제의하기도 했지만 저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스태프 남자도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아르바이트로. 정말 의외네요.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르더군요. 과거에는 군인이어서 국가와 부하들을 책임지는 일이 최우선이었어요. 그런데 나이 들고 은퇴하니 가장 중요한 건 내 아이들과 손자더라고요. 노인은 민수를 살짝 안아 올리며 말을 이었다. 민수가 아직 어린데 부모님이 맞벌이로 바쁘고 같이 있는 시간이 필요했습. 그러다 보니 경호나 보안 일을 하면 일정 조절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나름 제 전공을 살려서 아이와 함께 있을 틈도 만들고.
인생은 명예나 높은 지위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가 조용히 전하는 말에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어떤 이는 맞아요. 가족이 우선이죠. 하고 작게 중얼거렸고, 다른 이는 솔직히 우리도 먹고 사느라 정신없어서 자녀와 시간을 못 보내는데 부럽네요라고 했다. 대단하신 결심이네요. 그냥 퇴직 후 편히 쉬거나 아니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곳을 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들 살아온 길이 다르니 저는 제가 결정한 길이 편하고 좋습. 이렇게 축제장에서 사람들 안전도 살피고 손자하고 함께 다니면서 웃고 떠드는 게 더 행복해요. 노인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속에는 평생 군에서 지냈던 강직함과 동시에 지금의 소박한 삶에 대한 자부심이 배어 있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번에는 기획팀장의 동료인 주최 측 고위 관계자가 다가왔다. 그는 축제 전반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보였고 아까까지 무대 뒤에서 행사 진행을 총괄하던 인물이었다. 겉모습은 깔끔한 양복에 땀을 흘리며 뛰어다닌 기색이 역력했다. 최병호 선생님, 죄송합니 제때 대응을 못하고 오히려 선생님께서 그 혼란을 진정시켜 주셨습. 저희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어서요. 노인은 예의를 갖추며 작게 목례했다. 별말씀을요. 소수의 스태프와 자원봉사자가 이미 고생 많이 하셨습.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아니면 솔직히 이런 규모의 사고가 터졌다면 크게 번져도 이상하지 않았습. 언론이 달려들고 부상자가 속출했을 텐데 정말 대단한 대처였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남자 스태프가 거들었다. 맞아요. 이분이 군 시절에 쌓은 경험 덕분인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지시하셨습. 저희 스태프들도 그 목소리에 따라 얼른 움직일 수 있었고요. 고위 관계자는 엄숙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어르신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나이 많으신 보안 요원 정도로만 치부한 것 같습. 정식으로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사과받을 일은 아닌데요. 저 역시 군에 있을 때 많은 실무 병사들의 경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배웠습. 서로 존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최 측은 바로 행사위원회 대표를 불러 노인에게 공식적으로 사과와 감사 인사를 건넸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 대부분은 아까 그를 조롱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거나 뒤로 물러섰다. 축제는 약간의 휴식기를 거친 후 재개되었다. 안전 점검을 마치고 보강된 무대와 펜스 주변으로 관객들이 다시 들어섰다. 그러나 이번에는 훨씬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다. 운영 측도 철저히 안전 관리를 시작했고 예전처럼 노인을 무시하거나 비정상적인 인력이라며 타박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다들 그에게 다가와 도와드릴 게 없나요? 라고 묻거나 어르신, 혹시 다른 부분에서 위험 요소가 보이세요? 라며 먼저 의논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천천히 걸었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굼뜨다고 비웃지 않았다. 오히려 노인이 조심스럽게 구역을 살피며 함께 점검하자면 모두가 따라갔다. 민수야, 너는 이제 즐겁게 축제를 구경해도 되겠다. 할아버지는 일 마무리를 해야 하니까 스태프 누나랑 같이 놀고 와라. 아이를 곁에서 돌보던 여성 스태프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래, 민수야. 나랑 같이 가서 분식 코너도 가고 체험 부스에서 풍선도 받아오자. 민수는 잠깐 할아버지를 걱정하는 듯 했지만 곧 미소 지으며 네 하고 대답했다. 그날 저녁 모든 행사가 끝나고 페스티벌이 무사히 마무리되자 주최 측에서 별도의 간단한 자리, 뒤풀이 겸 식사가 마련되었다. 노인은 사양하려 했지만 운영진의 극진한 부탁을 거절하기도 어려웠다. 정말 오늘 큰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괜찮으시다면 손자와 함께 잠시 들렀다 가겠습니다. 조촐한 현장 뒤풀이 자리. 관계자들과 스태프들이 일렬로 앉아 음료와 간단한 음식들을 나누고 있었다. 노인이 아이를 의자에 앉히자 다들 민수에게도 관심을 갖고 말을 걸었다. 민수야, 오늘 많이 놀랐지? 그래도 할아버지가 정말 멋있게 사람들을 지켰단다. 네, 할아버지 진짜 멋있어요. 집에서도 멋있는데. 하하, 그렇겠지. 이렇게 스태프와 참가자들이 환하게 웃고 대화하는 사이 처음에 노인에게 날선 태도를 보였던 남자 스태프가 조용히 노인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조심스러운 표정이었다. 어르신, 잠깐 실례해도 될까요? 그러죠. 무슨 일이신지.
스태프는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저도 군에서 복무를 했었습. 장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병사로 최전방에도 다녀왔고. 그런데 오늘 어르신 보면서 제가 그동안 선입견을 너무 심하게 가졌구나 싶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르신이 어떤 상황을 겪어 오셨는지 듣고 싶습. 저는 앞으로 행사 기획이나 보안 업무를 계속할 텐데 오늘 일이 잊히지 않을 것 같아서요. 노인은 잠시 침묵했다가 차분히 과거의 일화들을 풀어놓았다. 예전에 해외 파병 때 수백 명의 현지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하는 위급 상황이 있었습. 그때도 병사들이 제 지시에 믿고 따라줘서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죠. 오늘과는 규모가 다르긴 했지만 기본은 비슷함니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 최우선이죠. 스태프는 진지하게 경청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솔직히 아까 어르신이 명령하듯이 지시하실 때 처음에는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니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누구나 바빠서 정신없을 때 명확한 목소리가 있으면 그게 엄청난 힘이 되네요. 노인은 빙그레 웃었다. 군에서도 그래요. 위기 상황일수록 간결하고 단호한 지시가 필요하죠. 고급 정보나 복잡한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든 알아들을 수 있는 명확한 말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배우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사를 운영할 때 오늘 일 잊지 않고 대피책을 더 꼼꼼히 쓸게요. 노인은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저보다 훨씬 좋은 기획자가 되실 겁니. 그리고 오늘 제가 확인하라던 바리케이드와 통로, 안전 대피선, 그런 세세한 점검이 우습게 보여도 결국 그게 사람을 지키는 겁니다. 남자 스태프는 깊이 인사를 했다. 정말 고맙습. 저한테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기획팀장과 다른 운영진 몇 명은 노인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처음에는 정말 이분 왜 여기 오셨지 싶었는데 막상 사고가 터지니까 제일 믿음직스러웠어요. 나이가 아니라 능력과 태도의 문제라는 걸 다시 깨달았네요. 그렇지. 사실 자기 분야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은 절대 무시하면 안 돼.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는 이유로 이런 일자리를 선택하셨다는 것도 뭔가 멋져. 맞아, 보통은 은퇴 후 편히 지내거나 경력을 살려서 돈 많이 받는 자문직으로 가곤 하잖아. 근데 삶의 우선순위를 다르게 두셨다는 게 인상적이야. 그러니까 오늘 일로 나도 생각이 많아졌어. 늘 스펙이나 지위만 보는 게 아니구나 싶고 겸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을 나누는 그들의 표정에는 경외와 존경이 어려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일부러 늙은 분을 뽑았냐고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젠 인생의 멘토로 여기고 있었다. 노인 최병원과 손자 민수는 뒤풀이를 마친 뒤 행사장 바깥을 천천히 걸었다. 어느새 밤 공기가 서늘해졌고 축제장의 밝은 조명이 한껏 빛났다. 한껏 흥겨웠던 공연들 사이로 사람들은 늦게까지 남아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 집에 가요? 오늘 할아버지가 사람들 다 도와줬잖아요. 근데 아저씨들이 왜 또 불러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으신가 봐. 그럼 할아버지도 행복해요. 노인은 잠시 생각했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렇구나, 민수야. 사람이 서로 도와주고 그걸로 모두가 안전해지고 그렇게 인정해줄 때 행복하지. 나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멋있는 사람이 될래요. 아이고, 그래도 너는 너만의 길을 찾아야지. 꼭 할아버지처럼 군인이 되라는 건 아니야. 근데 무엇이든 누군가를 지키고 돕는 일이라면 멋진 거란다. 민수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다. 응, 알았어요. 그날 밤 축제는 무사히 진행되었고 대형 사고가 날 뻔한 위기를 최소화했다는 사실이 언론과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자연스럽게 한 노인 보안 요원이 놀라운 지휘로 무대를 안전하게 지켰다는 이야기도 널리 알려졌다. 다음 날 아침 몇몇 온라인 기사에는 무대를 살린 76세 보안 요원, 그의 정체는 전직군 대령이라는 식의 제목이 떴다. 댓글에는 칭찬과 감탄이 쏟아졌다. 축제 운영진은 그에게 감사장과 소정의 포상금을 전달하겠다고 했고 지역 언론사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그러나 노인은 대부분 정중히 사양했다. 제가 원래 유명해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손자와 함께 안전하게 지내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기획팀장은 미안함과 감사함을 담아 축제 마지막 날까지 그를 극진히 대접했다. 거동이 불편해 보이면 의자를 내오고 계속 음료를 챙기며 행사의 전 과정을 편히 지켜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노인은 여전히 허리 펴고 주어진 순찰구역을 돌아다녔다. 축제 폐막식이 진행되던 날 주무대 옆에서 노인은 관계자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었다. 어르신, 정말 수고 많으셨습. 오늘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 연락드리고 또 다른 행사 때도 도움 주시면 안 될까요? 하하하. 제가 도움이 된다면 불러주세요 하지만 아마도 일정에 따라 다를 테니 이젠 자주 못 올 수도 있어요. 민수 돌볼 일이 많아서요. 그렇군요. 그래도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감사히 모시겠습니다. 축제 측은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처음 노인을 얕봤던 남자 스태프도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제가 어르신께 배우고 싶은 게 많아요.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그래요, 언제든지.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지만 궁금한 게 있다면 연락하게. 그는 남자 스태프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다. 서로 한번 웃으며 악수를 나누었다. 이미 몇 시간 만에 그 둘 사이에는 믿음 같은 것이 생긴 듯했다. 마지막으로 주최 측이 준비한 작은 무대 위에 행사 관계자들이 올라가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이번 광주 문화 페스티벌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게 된 것은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신 여러 스태프와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공덕입니. 그리고 특히 오늘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된 한 어르신 보안요원의 빠른 대처와 지휘력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노인은 객석 뒤편에 섰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어색하게 손을 들어 인사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그를 축제의 은인으로 부르고 있었다. 박수는 쉽게 그치지 않았다. 민수가 옆에서 할아버지, 멋져요 라고 속삭이자 노인은 아이를 안고 미소 지었다. 뒷정리가 어느 정도 끝난 밤,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축제장 구석에서 노인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앞에 남자 스태프와 기획팀장이 함께 다가왔다. 아직 안 가셨네요, 어르신. 네, 오래 지켜본 곳이라 그런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서요. 그들은 조용히 노인 곁에 섰다. 밤하늘엔 축제의 마지막을 알리는 불꽃놀이 흔적이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었다. 남자 스태프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이제 다시 평소 생활로 돌아가시는 건가요? 그렇겠지요. 저는 늘 하던 대로 살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운동하고, 오후엔 민수를 돌보고, 가끔 행사 있으면 불러서 일하고. 소박하지만 그것이 지금 저의 행복입니다. 기획팀장은 작게 웃었다, 사실. 그게 더 대단해 보임니 저는 늘 화려한 일에만 가치를 두고 살았거든요. 높은 자리, 인맥, 돈. 그런데 막상 이번 사태를 겪고 보니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승진, 명예, 권력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나이 들어보니 지킬 사람들을 지키고 하루하루 평온한 일상을 누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깨닫게 되더군요. 남자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그래도 혹시 후회는 없으세요? 이렇게 이름을 떨칠 수도 있었고 더 높은 직책에서 영향력을 펼칠 수도 있었을 텐데. 노인은 잠시 허공을 보았다. 그의 눈빛엔 옛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리고 부드럽게 답했다. 한 번뿐인 삶이니까요. 저마다 후회 없이 살 순 없지만 지금 제 선택은 후회되지 않습. 제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기획팀장과 남자 스태프는 깊이 공감하는 표정이었다. 정말 감사합니 어르신 덕분에 저희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축제에서 좋은 추억을 쌓았네요. 새삼 건강이 허락하는 한 더 열심히 살아봐야겠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서로 손을 맞잡았다. 배경에선 축제장 정리 소리가 멀리 들렸다.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현수막이 마지막 인사를 건네듯 광주 문화 페스티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글씨를 반짝였다. 노인과 손자는 결국 늦게서야 행사장을 나왔다 돌아가는 길.
아이는 신나게 뛰어다니며 집으로 향했다. 축제장의 대단한 사건과 그로 인해 새로운 인연과 존경이 싹튼 하루였다. 그러나 노인은 언제나처럼 한결같았다. 경찰이나 구급대가 출동하기 전 자신이 작은 역할을 해서 여러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것뿐. 곧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다만 그 평범함을 소중히 생각하는 그의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 누구도 이제 그를 느린 노인 보안 요원이라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축제는 끝났지만 그가 보여준 가치는 오랫동안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있을 테니까. 아침이 찾아오고 축제 후에 도시는 일상으로 복귀했다. 바쁜 스태프들은 사무실에 모여 이번 축제의 성과와 개선점을 점검했다. 그리고 회의 마지막에 모두 한 가지 결론에 동의했다. 앞으로는 어떤 분이라도 쉽게 판단하지 말자. 경력이든 나이든 그 사람의 진가를 함부로 재단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축제는 그들에게도 값진 배움의 시간이었으므로. 노인 최병호은 손자의 손을 잡고 평소처럼 동네 공원을 산책했다. 아이는 축제 때의 무용담을 흥분된 목소리로 계속 떠올렸고 노인은 묵묵히 웃으며 아이를 받아주었다. 그 평온하고 잔잔한 장면이야말로 그가 진정 원하던 삶의 모습이었다. 살다 보면 우리는 겉모습으로 타인을 쉽게 판단하고 서로의 진짜 가치를 놓쳐버리기 일쑤입니. 오늘 이야기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엄청난 능력과 경험을 품고 있을 수 있음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 혹시 우리 주변에 조용히 존재하지만 실제로 많은 것을 이룬 분들은 없을까요? 그들에게도 따뜻한 시선과 존중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를 겉으로만 판단하지 않았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외견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정한 경험과 마음을 보세. 혹시 과거의 경력이나 나이 때문에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혹은 스스로를 낮춰본 적은 없나요? 이 글을 읽으며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숨은 재능 혹은 숨은 가치는 없었는지, 누군가를 다시 한번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서로를 높이는 길일지 모릅니다.